네, 이번 시간은 행정운영관리 제8강 관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고요. 소장님들이 이 상가 빌딩을 가시면 신축일 때는 당연히 구분 소유자가 50명 이상일 때, 그리고 그게 50%, 25명 이상이 등기를 마쳤으면 3개월 이내에 관리단을 설립해서 지자체에 보고해야 됩니다. 아니면 과태료 200만 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법이 생긴 지 한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아요. 그냥 설립해라고 어떤 중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아직 지자체가 또 그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차츰 조금 지나면 압박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관리단 설립하고 관리단 운영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된다. 중요하고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관리단은 무엇일까요? 관리단, 구분 소유주들의 단체,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 분양주 모임이겠죠. 그러면 분양주가 아닌 임차인들의 모임은 뭐죠? 번영회. 이해하셨죠? 번영회. 관리단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번영회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임차민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단이란 구분 소유자들만의 단체다. 관리인위원회란, 여기 관리인 아니고 관리위원회라 할게요. 법의 관리위원회가 되시면. 관리위원회는 관리단의 임원들, 전체 구분 소유자 너무 많은데 그 임원들만 모시면 관리위원회겠죠.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도 되지만 요새는 좀 바뀌어서 집합 건물을 운영을 대표하는 자. 왜 그런가요? 예전에는 관리단이란 관리인이란 회장이 관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어서 관리인이란 집합 건물 운영을 대표하는 자.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단을 설립하는 주요 목적 무엇인가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번호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익 이제 사업 이제 세무서에서 보통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의 요건을 갖추고 그러면 이렇게 고유번호증을 줍니다. 이게 이제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병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근데 이걸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하면 돼요. 세금계산 받고 세금계산 끌을 수 있는데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법인 사업격입니다. 법인이란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이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같은 거 법인이겠죠. 82번 중간에 보면 82번 80번 단위가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도 사업할 수 있지만 법인과 똑같은 세무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는 고유분증을 발급하는 목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단을 설립하는 방법. 자, 입주 건물. 이 입주 건물은 시행사 또는 관리소가 주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바꿔볼게요. 총회를 하든지, 총회 모인다는 뜻이겠죠. 모의를 하든지 서면 동의를 하든지. 그리고 기존 주문한 지 좀 된 건물은 5분의 1의 구분 소유자가 모여서 총회를 하든지 서면 동의하든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고 뒤에 디테일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빌딩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관리 기여에서도 했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디테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 건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서면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서면 동의가 몇 프로죠? 4분의 3 이상이 서면 동의 했을 때 관련 집회를 한 것으로 계류한다. 자, 입주 건물인데 자 보십시오. 50세대 이상인 구분 소유자가 50%가 저기 뭐죠? 등기를 마치면
상계인에 신고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런 법에 의해서. 그런데 쉽습니다. 자, 보십시오. 100세대가 가능하죠. 가정하자고요. 근데 분양이 50% 됐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어떡하지? 50% 누구 거야? 시행사거잖아요. 시행사거. 50% 시행사거 받으면 자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이 몇 분이 75%잖아요. 25명부터 더 받으면 돼. 그러면 서명 결의한 것으로 본다. 쉽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야, 그런데 80% 90% 분양되면은 그때 가서 정식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정식으로 할 테니까 지금 해라. 안 하면 우리 가태료 묻으니까. 그렇게 해서 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했었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을 도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전자적 동의. 이런 인터넷에 전자동의처럼 이렇게 막 사이트가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사이트. 그거를 통해서 전자동의를 받아도 돼요. 쉽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입주할 때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 임대주니까. 그럴 때는 저기 뭐죠? 전자적 동의를 방법을 이용해도 뭐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관리단을 설립하지 않은 관리단이 설립되지 않는 경우에 건물 이죠. 기존 건물 잠깐만요. 기존 건물에 칩시다. 기존 건물이라고 뭐랄까요? 기존 건물 총회하는 방법 뭘까요? 5분의 1이 뭐예요? 구분 소유자 100세대 중에 20명이 모여서 관리단 총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명이 다 사인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관리단 설립하는 절차를 밟자. 그리고 우리를 임시관리단 칭하자. 그리고 이 내용을 관리소에나 시행사에다 줍니다. 이렇게 우리 5분의 1은 모였으니 언제 관리단 집회를 하자. 총회를 하게 전 구부선도 알려라. 근데 시행사는 이걸 받으면 2주 이내에 알려야 돼요. 뭐 안 알린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안 알렸어. 예를 들어서 안 알렸어. 그러면 이 5분의 1에 모인 사람들이 소집총회 요청서를 전 구분 소유자한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언제 할 테니까 언제 모이시오. 그리고 모일 때는 위임장에다가 뭐 오지 못한다면 위임장에다가 위임인란을 비우든지 뭐 누구한테 적든지 가서 위임장을 써서 보내주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소유총회 요청서 있죠. 이렇게 임시관리다. 그래서 전 구분 소유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전 구분 소유자에 등기부등본을 한다. 위임장을 동편해서 주소는 어떻게 알죠? 등기부등본에 있죠? 각 세대 등기부등본 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몇 페이지죠? 책을 보시고 그리고 소집총회 요청을 하고 관리장 소집 통지서도 그 전용 부분에 붙이는 거죠. 신강기 각층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아시겠죠? 그리고 위임장을 이렇게 동봉해서 오지 못하면 위임해라. 그 누구 다른 사람 보내든지 임차인 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소집 총회할 때는 그래서 소집 총회 사유 그 다음에 장소 시간을 꼭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여 부분의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제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다가 붙이라고 했죠. 엘리베이터도 붙이고 오픈문에 넣고 사진 찍고 그런 거 전부 다. 그리고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 세대에다가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별도로 관리단이나 관리소에다가 관리단 뭐 우리한테 임시관리단한테 별도로 나는 다른 주소지에 보내주세요. 그때 그쪽 주소지에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데 관리단이 있는 건물이 있어요. 관리단이 있는 건물. 관리단이 있는데 관리위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는 관리인 뭐
구분 소유자, 저기 관리단의 회장일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임차인의 대표일 수도 있고, 관리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했으니까요. 그럴 때 있는 경우에 소집총회를 한 방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밑에 거 붙여야 되겠네. 뭐 이건데요. 그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관리인이 어떤 마음에 안 들 때,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럴 때는 5분의 1의 임시 관리단, 5분의 1의 구분 소유자가 모여서 너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이 마음에 안 드니 소집총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관리인도 바꾸고 관리위원회도 바꾸겠다. 그래서 5분의 1이 모여서 관리인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5분의 1이 모여서 청구를 했는데 관리인이 똑같이 소집총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책위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등기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로 관리위원회와 관리인을 교체하려니 그런 이유로 소집총회를 하겠다. 오시오. 그래서 관리인 집회를 하는 거죠. 관리인 집회를 하면 똑같이 이거 뭐 해야 되죠? 잠시만 볼까요 이게. 전 구분 소유자한테 등기우편 위임장을 동봉하는 거죠. 그래서 총회 사유와 시간, 장소 이런 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또 한 번 있어. 관리인은 이제 5분의 1의 구분 소유자가 대책위를 만들어서 임시 관리단을 만들어서 소집총회를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 관리인이 안 하면 직접 할 수도 있고. 근데 관리인이 또 소집총회를 할 수 있어요. 언제? 딱 두 번. 두 번은 아니겠죠. 매년 12월 달에 그 건물의 해계를 종료하고 3개월 내에 소집총회에서 해계 보고를 해야 돼요. 뭐 안 할 수도 있고요. 15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얘기했죠? 그 150세대는 법적으로 해야 되고 150세대는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었고요. 어쨌거나 두 번째 관리인이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뭐 건물이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든지 또는 건물을 통째로 팔아야 된다든지 구분 소유가 있지만 그럴 때는 관리인이 임시 소집총회를 전 구분소유자한테 통보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이런 보고를 한다. 관리인의 의무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 회의를 해야 돼요. 모의 회의. 그래서 모의 회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온라인이니까 제가 회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구분 소유자한테 등기우편과 총이죠. 이거는 사분 서면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전 구분 소유자에게 소집총회 요청을 하고 만약에 모였어. 근데 100명인데 가정하자고 100명인데 10명은 모였어. 그런데 100명인데 10명 모이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왜?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회의를 할 성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100명을 자세히 찾아봤어요. 근데 한 명당 위임장을 5장씩 들고 온 거예요. 10명을 쳐다보니. 그럼 뭡니까? 위임장 5장씩 10장이면 50명. 그 직접 찬성한 사람 한 명씩 10명. 그럼 60명이잖아요. 60명이 성원이 됐어. 그래서 성원이 먼저 확인하고 참석자 먼저 확인하고 진행자를 선정해요. 진행자는 누가 하겠죠? 관리인이 할 수도 있고 관리단이 없을 때 관리단이 없을 때는 관리소장이나 최연장자한테 진행을 부탁드리는 거죠. 그럼 뭐 보통 선언을 하겠죠. 그럼 개회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성문 보고를 해요. 이렇게 해서 10명이 모였고 그리고 위임장이 60명, 50개가 왔으면서 100명 중에 가반수가 넘어서 이 회의는 성원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신분증하고 다 체크, 위임장하고 맞는지 하면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안건을 산정해요. 안건을 산정할 때 첫 번째 뭐 할까요? 여기 안건이 있네. 안건 볼까요? 첫 번째 관리단 성인의 동의. 물어보는 거죠. 회의 진행자가 우리 땡땡 건물 관리단 설립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거수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 거수.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 거수. 다 들었어. 그러면 만장일치로 거수하여 관리단 설립에 동의하고 관리단 설립을 선언함. 그렇게 적는 거죠. 누가 회의라고 적어야 돼요. 두 번째, 관리인의 대표 선정. 관리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는데 관리인 하고 싶은 사람이나 또는 관리인을 추천한 사람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2명이면은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집니다. 투표를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서 뭐 저기 뭐죠? 후보자 등록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뭐 그때만 2명이다. 그럼 투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부를 바뀌고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하면 되고. 근데 1명이다. 그러면 뭐 여기서 최고 연장자가 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한테 이분이 뭐 최길동 씨가 관리단 대표로 뭐 한 가람 씨를 추천했고 한 가람 씨는 관리단 대표에 승낙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자 전원에게 관리단 회장으로서의 어떤 그 가부를 묻자 뭐 전원이 거수하여 찬성하여 관리인으로 선정하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관리인이 있으면 회장으로 치면은 부회장, 뭐 감사, 총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제 뽑아서 뽑는 거죠. 근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관리인한테 부탁해. 그럼 당신이 지목해라. 그러면 당신은 부회장 해주시고, 당신은 감사해주고, 당신은 총무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기 싫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냥 해라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목하여 이 사람들의 직책을 승낙함. 그러면서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마무리돼. 그래서 요번에 추후에 안건 3번. 이 3,000평짜리 건물인데 야간 경비가 없어. 우리 야간 경비가 없어서 관리비가 좀 올라가도 야간 경비를 투입하고 관리비 인상분을 전구분소에서 부과하자. 그게 동의하느냐? 그럼 또 만장일치 거수를 묻자 동의함. 그 다음에 관리 용역업체 변경. 이렇게 관리비 용역 저기 경비원 투입되면서 관리비가 올라가는데 좀 더 싼 데로 맞춰보자. 근데 뭐 그래 원래 한 대 하자. 바꾸자. 뭐 의논이 있겠죠. 그래서 투표 결과 바꾸지 않고 1년간 연장하고 결정함. 뭐 그렇게 해서 적는 걸 회의라고. 그래서 회장은 이걸 다 적어를 지시하고 다음에 만날 것을 어디서 만날 걸 약속하면서 폐회를 선언함. 그리고 총무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전 구분서에게 알릴 것을 명함. 이러면서 회의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쳐서 이제 회의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 회의 내용 조금 전에 성원 이런 걸 다 적고 자 봅시다. 전 구분소유자한테 보냈던 등기부등본 내용. 그러면 각 호실의 의견권 및 연명부 아시죠? 이게 딱 1호, 2호, 3호, 4호 쭉 나오는 거. 그러면 관리단 참석자 명부 성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명부. 그럼 회의록 관리인 대표자 신분증 관리단 도장 관리 규약을 들고 세무서로 가시면 세무서가 고유보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접수받고 한 며칠 있다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회의록이나 여러 가지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관리단 설립이 까다롭기 때문에 세무서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관리단이 고유보증이 발급된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모의회는 한 거잖아요. 지금 했고. 그래서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자체 관리와 위탁 관리가 있어요. 위탁 관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관리회사가 위탁하는 거야. 네가 통장도 돈도 받고 운영도 네가 하고 사람도 네가 뽑고 네가 다 해. 자체 관리는 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잖아요. 사업자의 등록증이 나왔으니까 이게 고유번호증이면서 관리단에 증명하는 증이면서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 관리비도 이 통장으로 받고 모든 계약도 이 통장으로 하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체 관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물론 직영 운영 중에 인력은 외주로 인력은 용역이죠. 인력은 외주. 용역이라 하지 말고 외주로 합시다. 인력은 직원은 외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짧게
8강 관리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